원피스 1179화 제목은 네로나 이무 강림으로. 이무가 오로 성들에게 성지마리 조화를 비우겠다고 말하는 장면으로부터 원피스 1179화가 시작됩니다. 이에 오로 성은 하계 따위에 내려가는 건 안 된다며 말리죠. 이때 등장하는 갈링성이 말합니다. 무슨 느긋한 소리를 하는가. 언제까지 성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지. 배도 못 채워주는 권력자가 뭘 할 수 있나. 필요한 것은 세계를 휘어잡는 힘 외에는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새로운 오로성인 갈링과 기존의 오로성들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건데요. 기존의 오로성들은 이무라는 존재를 신격화하고 기존의 틀을 고수하려고 했다면, 새로운 오로성으로 임명된 갈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이무가 직접 나서서 힘을 보여야 될 때라는 스탠스를 보이죠. 이는 수백 년 동안 성지에서 권력을 유지하며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구태한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신흥 세력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때 갈링에게 통신이 오는데 전화를 건 자는 바로 요크였죠. 에그헤드 편에서 요크는 베가펑크를 배신하고 천룡인이 되려 했었는데요. 세턴이 죽은 지금 새로운 과학방위무신인 갈링이 요크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1179화에서 요크는 세계정부와의 거래 내용과 다르게 갈링의 개돼지가 되어 밥을 먹으려면 마더플레임의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강제노동에 처해지게 되며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죠. 오늘의 교훈, 오늘 배신한 자는 내일 배신당한다. 토사구팽 당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줄줄이 터지는 사건 속의 오로성들은 이러한 사건이 우연인지 필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온건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기존의 오로성들이 이무에게 말합니다. 이무님, 당신은 성지를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정그러시다면 해군 대장을 보내죠. 이에 나스주로가 급진적인 스탠스로 바꾸고는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수를 봐라. 그럴 여유가 없다. 이 말을 들은 온건파 워큐리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지만 다른 오로성들이 워큐리에게 말합니다. 워큐리,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필연이다. 이때 이무의 머릿속에는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필연 같은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록스와의 사건, 골디로저의 처형, 포세이돈의 탄생, 샹크스의 열매 탈취 사건, 하랄드와 엘바프, 니드오그 로키, 흰수염의 죽음과 티치의 등장, 에이스의 죽음과 루피의 등장. 이 모든 우연의 사건들이 스노우볼처럼 커져 루피와 티치가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고, 하필 이 시기에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 시라오시가 태어난 것에 대해 믿기 싫지만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인정하고 이무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듯하죠. 이내 성지를 오로 성들에게 맡기겠다 말하고는 이무 주변에 마법진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곤 사라지죠. 과연 이무의 하계 강림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면은 게르즈로 전환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소머즈를 보며 자석 같다며 신기해합니다. 소머즈는 거인들이 자신을 피규어 다루듯 하는 모습에 발끈하고 있네요. 이때 골드버그가 소머즈의 심장을 가지고 오는데 심장이 강철처럼 단단했었죠. 이걸 본 조로가 이걸 부서뜨리면 다시 재생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말하자 소머즈는 크게 당황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불사신인 줄 알았던 신이기 사단들이 사실 강철 심장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무한한 생명과 재생을 막기 위해 강철 심장을 노린 공격이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 전개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트라팔과 로우가 동행했더라면. 장면은 바다코끼리 학교 근처로 전환되고 이무에게 공격당해 쓰러져 있는 브룩과 우솝을 프랑키가 발견하고는 이 녀석들 사이보그로 만들어야 되나? 라고 말하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는 브룩과 우솝이었죠. 그리고 킬링엄을 제압해버린 상디가 사지를 나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로키의 일격으로 얼어버린 군코가 나옵니다. 그렇게 신이기사단의 엄청난 힘과 불사능력으로 절망에 빠졌던 엘바프가 신이기사단 전원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고 또 위기에 빠진 아이들이 구출되고 도미리버시를 통해 악마화된 동료들이 본 모습으로 바뀌게 되며 점점 희망적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이제는 풋내기들이 아닌 상황의 동료로서 엄청난 성장을 한 밀짚모자의 적단의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장면은 이모와의 전투로 지친 로키와 루피로 전환되는데 이 둘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으러 학교로 향했죠. 하지만 엘바프 전역에 불이 났던 터라 베가펑크 릴리스가 불의 열 에너지를 전부 흡수했었고 그 결과 학교 주변이 전부 얼음왕국처럼 변해 있었죠. 당연히 음식 또한 얼음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그렇게 루피가 로키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까 얼려버린 그 녀석 죽은 거야? 이에 로키가 답합니다. 아니, 그 녀석은 급속 냉각된 거라 죽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 있는 라그니르만이 녹일 수 있지. 로키의 이 말은 지배기 하랄드를 통해 찾고자 했던 얼어붙은 갈레이라를, 훗날에 로키가 하랄드를 대신해서 갈레이라를 해방해주고 고대 거인들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이죠. 그렇게 엘바프 아우르스트 성 주변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하늘에는 거대한 마법진 오망성이 등장하죠. 이 마법진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주변에 있던 집이나 나무마저 사탄의 시인 듯 악마처럼 변해버리네요. 그리고는 아우르스트 성에서 엄청난 검은 번개가 내리꽂는데 이내 엄청난 패왕색 패기가 엘바프 전역에 퍼집니다. 조로, 로키, 루피 또한 이 엄청난 패왕색 패기에 놀라며 근원지를 바라보죠. 장면은 아우르스트 성 안으로 전환되고 피를 토하고 있는 이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주변 사물이 사탄의 시인 것처럼 변해갈 때 신이기사단들은 세계의 왕이 직접 하계에 내려온 것을 직감하고는 놀랍니다. 그리고는 아우르스트 성 지붕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바로 이무의 본체였죠. 그렇게 베일에 쌓여져 있던 이무의 본 모습이 이번 화로 공개됐는데요. 그의 외형을 보면 그을린 피부색의 백발의 머리카락, 검은 날개는 루나리아 일족의 특성을 띠고 있는 듯하며 뿔과 화살표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마치 여러 종족이 혼합되어 있는 듯한 신선한 충격을 줬죠. 그리고는 이무의 설명이 나오는데 세계 정부의 창조주 최초 20인 중 한 명. 능력은 악마의 열매. 세계의 왕 네로나 이무성.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한 이무가 성지에서 하계로 직접 내려와 세계 정부에 대항하려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계로 내려옴에 있어서 피를 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무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어떠한 존재로부터 봉인이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무의 충격적인 본 모습이 공개되며 원피스 117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피스 1179화 체크. 첫 번째, 악마의 열매가 이무를 삼켰다. 지금껏 엘바프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으로 바뀌는 시점에 세계의 왕 이무가 직접 하계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금 절망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무의 본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며 그의 외형과 능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무는 어떻게 수백 년이란 세월을 죽지 않고 살았는지 다양한 종족들이 혼혈된 듯한 외형과 하계로 내려왔을 때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열매의 리스크인지 특수한 종족의 리스크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일반적으로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면 무슨 열매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무만큼은 능력이 악마의 열매라고 소개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반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즉,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면 먹은 자의 영혼에 악마가 깃들어 바다의 노여움을 받고 능력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무는 악마의 열매가 사람을 먹어치워버린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악마의 열매에 깃든 악마가 주체가 되어 이무의 몸을 집어삼키게 돼요. 능력이 본인 그 자체인 악마의 열매로 묘사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두 번째, 펑크 해저드에 얼려져 있는 거인들. 이번 화로 라그니르가 급속 냉각된 얼음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고 언급되었는데요. 이 말은 수백 년 전 사라진 거인 조선공들로 추정되는 갈레이라들이 펑크 하자드에 얼려져 있었고 이들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죽지 않고 급속 냉각된 상태로 해방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로키와 라그니르가 이들을 해방시켜줄 걸로 예상되죠. 과연 지배기 하랄드를 통해 얻고자 했던 갈레이라를 지백을 동경했던 로키가 자신의 아버지인 하랄드를 대신해 이뤄줄 거라 생각되네요. 이내 갈레이라 조선공들이 앞으로 있을 세계대전투의 부서진 노화를 고쳐 어인섬 주민들을 이주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